우리가 지금 10장 다이렉트릭스 챕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이렉트릭을 분류하는 방법 잠깐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6절. 다이렉트릭의 분류. 다이렉트릭스는 폴라리제이션 벡터를 가지고 분류를 해요.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이 필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에 따라서 이제 주로 결정이 되는데 이 필드의 함수라고 보고 만약 이 필드가 0일 때도 얘가 0이 아니다. 이 필드가 가해지지 않는데도 폴라리제이션이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필드와 상관없이 폴라리제이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러면은 우리가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이다.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영구 뭐 편극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될 텐데 그냥 폴라리제이션,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P는 일정하다. P가 어떤 상수 벡터로 주어진다. 라지 P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건 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물질이 없거든. 세상에 어떤 물질도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폴라리제이션이 유지되는 물질은 없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일렉트릭 필드를 많이 가하면 물질들은 전자 구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를 많이 가하면 전자 구름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하죠.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이 이 필드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필드 상관없이 이 필드를 가하지 않아도 특히 이 필드를 꺼도 상수가 아닌 어떤 값을 갖는다. 이런 성질을 갖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페로일렉트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강유전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강유전체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를 꺼도 폴라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퍼머넌트하냐, 불변하냐 그런 점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불변하진 않거든요. 얘도 일렉트릭 필드를 아주 많이 가하면 스위칭이라고 해서 그 폴라리제이션 벡터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머넌트 폴라리제이션 또는 콘스턴트, P를 콘스턴트로 놓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이진 않다. 그런데 책의 연습 문제로 버젓이 나온다. 왜냐? 쉬우니까. 상수니까. 상수 벡터. 가장 쉬우니까. 가장 흔하게 나오죠. 두 번째. 이건 이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건 어떤 거냐면 폴라리제이션 벡터의 어떤 I 컴포넌트가 summation of j 알파 ij ej 이와 같은 형태로 또는 더블 서메이션 j와 k에 대한 더블 서메이션 해가지고 베타 ijk ej ek 또는 뭐 그 이상 이 필드에 대해서 1차, 이 필드에 대해서 2차, 3차 등등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위의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이고 페로일렉트릭이랑 잠깐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P는 상수다라고 말하는 게 위의 케이스고 P는 상수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물질도 이런 식이죠. 여기 어떤 상수항 있더라도 그다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이렇게 되는 물질들 이런 거를 이제 논리니어라고 그래요. 논리니어 이런 항들 때문이죠. 비선형 유전체, 논리니어 다이엘렉트릭 이런 게 일반적인 물질이에요. 일반적인 물질은 비선형이에요. 전기장이 아주 작을 때는 리니어처럼 행동하다가
전기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논리니어한 리스판스를 보이게 돼요. 대부분의 물질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다가 뭐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은 레이저랑 공기가 웬만해선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근데 이 레이저의 인텐시티가 세져서 레이저는 곧 아주 강한 전기장을 가진 빛의 묶음인데 전기장이 아주 세지면 공기 분자를 막 진짜 분해시켜 놓을 수 있겠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투명한 물질이 아니라 업소빙하는 물질이 되고 그러면 들어오는 전기장의 일부를 얘가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얘가 논리니어한 리스판스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항들이 막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요 놈들은 상수일 텐데 어떤 상수 계수라기보다 어떤 뭐 매트릭스 또는 텐서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코에피션트들이 잔뜩 필요하고 그걸 잘 이해하려면 그다음에 이제 하이어 오더까지 이런 전개들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하죠. 전기장의 2차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요. 그 이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앞에 개수들이 하이어 오더가 될수록 작아지거든. 개수들이 작아져서 이 이펙트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이 필드가 됐을 때만 중요해져요. 낮은 작은 이 필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통 충분하죠. 어쨌거나 이런 걸 이제 논리니어 다이렉트릭이라고 하고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페로일렉트릭이에요. 여기 요 위의 케이스를 페로일렉트릭스로 생각하는 건 약간 오해다 이거다. 실제로는 이거와 반대에 해당하는 이 필드에 의존하고 근데 그 비헤이비어가 논리니어할 때 그런 걸 페로일렉트릭이라고 하고 이런 놈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은 이런 거죠. 소위 뭐 P 차트라고 해서 Y축을 P, X축을 E 그림을 그리면 최초의 원점에서 시작하더라도 폴라리제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얘에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 필드를 가하면 얘가 폴라리제이션이 점점 커져요. 이런 식으로 커져서 세츄레이션이 되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건 그 머티리얼의 다이폴들이 한 방향으로 온라인 다 되고 나면 더 이상 다이폴이 더 생겨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더 폴라리제이션이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세츄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필드를 살살 끄면 여길 따라서 되돌아오는데 원점으로 안 돌아와요. 이렇게 가요. 일단 한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놈이 쉽게 복원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드를 더 줄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서야 얘가 폴라리제이션이 줄어들어요. 여기 더 가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또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이 돼요. 일렉트릭 필드를 지금 반대로 걸었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이쪽으로 쭉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원점을 통과할 때까지 폴라리제이션이 안 꺼져요. 반대쪽 폴라리제이션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죠. 한참 돌아와서야 다시 폴라리제이션이 플리핑이 돼요. 제로가 돼서 이런 식의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죠. S자라고도 하고 뭐 S자 두 개를 해놓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페로일렉트릭 물질의 히스테리시스 커브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력 곡선이라고 말하는데 P, E, Y축은 P, X축은 E. 근데 이런 커브들이 여기 보면 여기 직선이 하나도 없죠? 다 이게 부드럽게 휘잖아. 그래서 이런 논리니어 펑션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위별로 지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르지? 그냥 히스토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건 이 물질의 내부 구조, 내부에서 도메인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폴라리제이션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구간, 그걸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어떻게 약간 도메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앞에 한 뭉태기에 도메인이 있고 이쪽에 한 뭉태기, 저 뒤에도 뒤에는 좀 약간 이게 사이의 경계는 불명확한데 이쪽에는 확실히 경계가 존재하네. 이 학생 셋만 익샘플이에요. 이 학생 셋만 지금 도메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도메인이에요. 비슷한 놈들끼리 비슷한 데 모여 있는 거. 뭐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이쪽에도 비슷한 놈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놈들끼리 비슷한 데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뭐 플러스 폴라리제이션과 마이너스 폴라리제이션 그런 걸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도메인이라는 거는 원자 구조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크기가 뭐 마이크론, 뭐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거시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눈에도 보여요. 현미경 같은 걸로 잘 보면 평광 써서 잘 보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폴라리제이션이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페로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근대 물리학보다 역사가 좀 더 길어요. 근대 물리학에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한 것보다 그 광학을 통해서 물질을 분류한 게 더 오래됐거든. 물질이 이게 생긴 게 육각형이니까 이건 육방정이라고 해. 이거 생긴 게 직육면체니까 올소름빅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그런 결정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정학이 이런 전자기학에서 이런 걸 페로일렉트리라고 우리가 이름 짓고 이런 분석을 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죠. 하여튼 뭐 복잡한 동네인데 이런 걸 페로일렉트릭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런 비헤비어는 이건 레이저 같은 데 응용이 되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빔 두 개가 서로 다른 파장의 빛 두 개가 만나서 또 다른 빛을 하나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하이어 오더 커렉션 텀들이 중요해져요. 뭐 자세히 알면 뭐 좋겠지만 상당 부분 고체 물리, 상당 부분 광학, 비선형 광학 그런 동네 이야기라서 제가 뭐 길게 하긴 좀 어려워요. 전자기에서는 이런 거는 안 할 거니까 전자기에서는 요 리니어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할 거예요. 요 하이어 오더 전자기에서는 다루진 않아요. 자, 세 번째. 이게 사실 1, 2, 3이 정확하게 분류가 아니에요. 이게 1과 2는 다른데 2와 3은 2의 서브셋이에요. 3은 리니어 다이렉트릭. 리니어 다이렉트릭이라는 것은 폴라리제이션이 대충 오더 오브 일렉트릭 필드다. 일렉트릭 필드의 1승에 비례하는 놈인데 1승에 비례하는 놈도 뭐 P는 뭐 알파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그건 제일 쉬운 거고 일반적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PX PY PG를 이렇게 벡터처럼 쓴다면 이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 XX 카이 YX 카이 GX 카이 XY 카이 YY 카이 YG GY 세 번째 GY죠. GY 카이 XG 카이 YG 카이 GG 이건 카이예요. 카이라고 있죠. 그리스어 소문자 X에 해당하는 여기 곱하기 EX, EY, EG 행렬 연산 행렬 벡터 이 행렬과 이 벡터를 곱해서 PX는 요놈 곱하기 1로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거를 더한 거 PY는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이렇게 더한 거 그죠? 행렬 연산에 대한 규칙을 안 가르쳐줘도 되죠. 이 정도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꼭 이게 이필 대충 비례하긴 하지만 정비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비례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쓴다면 P 벡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 텐서 내적 이 필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카이 텐서 또는 요 행렬 요거를 뭐라고 하냐 서셉터빌리티라고 우리가 불러요. susceptibility라는 기호를 써요. susceptibility. 뭐 감수율이라고 하던가. 뭐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영어로는 하나예요. susceptibility. 민감한 정도 뭐 이런 의미예요. susceptible한 정도. susceptibility.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행렬로 표현되는 거를 이게 일반적이겠죠. 가장 일반적인 거.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면은 굉장히 요 사이의 관계가 복잡할 텐데 우리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우리 세상에 적당히 질서가 있거든. 우리가 존재하는 물질들 그 중에서 이제 결정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결정은 크게 7개의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한다면 얘는 유니액시얼 또는 바이액시얼. 어쨌거나 그걸 공통적으로 어나이스트로피라고 그래요. 어나이스트로픽한 크리스탈들에서는 이런 리스판스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유니액시얼 축이 하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헥사고날 같은 놈들이 그래요. 육방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축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육각형 평면을 육각형으로 시메트리가 이렇게 되는 놈. 예를 들어서 수정, 사파이어 이런 놈들이에요. 유니액시얼, 단축성 또는 바이액시얼. 바이액시얼은 축이 두 개라는 건데 3차원의 축이 두 개면 사실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x, y, g가 그냥 다 따로 노는 거야. x, y, g가 서로 구별되는 거. 다시 예를 들어서 올스롬빅 같은 거죠. 올스롬빅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더라? 올스롬빅. 그러니까 하여튼 A, B, C가 다른 그 결정. 그래서 유니액시얼 같으면은 A와 B가 같고 C는 다른. 예.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헥사고날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보통 헥사고날이고 이런 놈들은 A도 B도 C도 서로 다른 그런 놈들. 그러면서 축이 서로 직각인 놈이 보통 이런. 어쨌거나 뭐 디테일로 들어가지 맙시다. 고체 물리예요. 책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놈들은 이런 행렬 형태로 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텐서 형태로, 서셉티빌리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이라고 그랬지 뭐 쉽다고는 안 했고.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여기서 다시 서브셋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리니어이면서 아이소트로픽 하면서 리니어이면서 아이소트로픽한 다이엘렉트릭. 얘들은 지금 어나이스트로픽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이소트로픽하단 말은 방향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Z축으로 가든 X축으로 가든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가 똑같다. 그런 물질은 이렇게 행렬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물질에서는 폴라리제이션을 그냥 입실론 곱하기 카이 E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카이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전자기잖아요. 전자기하게. 나중엔 자기를 하게 돼. 이번 학기 안에 자기로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진도가 좀 느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장도 한참 배우게 될 텐데 전기장에 대한 서셉티빌리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장에서도 서셉티빌리티란 개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전기장의 서셉티빌리티를 카이하고 밑에다가 E를 붙여요. 전기장에 대한 서셉티빌리티다 그런 의미죠. 서셉티빌리티 여기서 이제 스칼라 넘버가 되죠. 아이소트로픽이니까.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요 텐서들이 죄다 원소가 똑같아. 하나로 쓰여지는 거죠. 굳이 텐서로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리니어 아이소트로픽한 다이엘렉트릭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죠. 이렇게 되면 D 필드를 쓸 때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P 이게 정이죠? 이거 D 필드 정이잖아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입실론 제로 1 더하기 카이 E 가로 닫고 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걸 또 뭐로 하나 묶고 싶죠? 이거를 보통 카파 E를 앞에다 쓰고 잘 써야 되는데 글씨가 오늘 잘 안 써지네. 카파 요 그리스어의 K에 해당해요. 카파는 요 카파 이렇게 써요. 카파 이게 카파야. 카파 K 아니다. 카파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써요. 요 카파를 또 뭐라고 해야 되겠죠? 카파는 relative permeability. relative permeability라고 그래요. permeable이라는 거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스며 들어가는 뭐 물을 헝겊에다 따르면
헝겊에 쭉 젖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permeat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relative permeability, 전기장이 침투에 들어가는 정도다, 상대적인 정도, 그런 의미인데 relative라는 의미는 일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공인 경우는 얘가 1이고 그보다 크면 진공보다 더 이 필드가 잘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더 퍼미어블한 거고 1보다 작으면 덜 들어가는 거고, 1보다 항상 크죠. 여기 보다시피 1 더하기 뭘로 돼 있으니까. 요 놈은 0보다 큰 어떤 숫자거든. 그러니까 1보다 보통 커요, 얘는.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이렇게 그냥 놔두고 싶지 않죠. 하나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걸 하나로 쓰는데 그거를 입실론이라고 해요. 입실론 2. 저기다 글이 써지. 여러 개 나타났다. 카이, 카파, 입실론. 다 다른 거야. 이것만 퍼펙트하게 알아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퍼펙트하게 모르면 분류 못 하는 거지. 이거 퍼펙트하게 아는 거는 생각보다 약간 메모리를 해야 돼요. 써보고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P가 리니어하다, 아이스트로픽하다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가 permittivity, 공식 용어예요. permittivity라고 하는데 보통 저는 permittivity라고 안 하고 가르칠 때만 permittivity라고, 저는 그냥 dielectric constant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dielectric constant, 물질의 dielectric constant 그러면 얘를 말해요. 입실론을 말해요. 공식 용어는 permittivity예요. relative permeability, susceptibility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 헷갈리게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보다 같거나 크다 해야 되겠지? 진공일 경우는 얘가 카이가 0일 테니까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분류 다 했어. 아직 한 칸 더 남았구나. 한 칸 더 남았는데, 한 칸 더 남은 건 7절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 주의할 점은 1 빼고 2, 3, 4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브셋이다 그랬어요. 얘 서브셋, 다시 얘 중에 서브셋, 예? 서브셋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약간 종합을 해봅시다. D필드를 지금 가장 마지막 한 거,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리니어 아이스트로픽 다이렉트릭, 여기서부터는 이 수식 자체도 쓸모가 있어요. 얘들부터 한번 본다면 얘가 이제 D가 입실론 2니까 이 필드는 스칼라 포텐셜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써야 되니까 입실론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다이버전스를 또 취해봐요. 다이버전스 D를 우리가 여기서 구해보면 다이버전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도트 찍고 입실론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요게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했지 호모지니어스하다고는 안 했거든. 이게 헷갈리는 말인데, 아이소트로픽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팔방 방향에 상관없이 똑같다 이런 말이고,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다고는 안 했거든. 여기선 지금 요 입실론이 위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로컬이라고 해요. 로컬 다이렉트, 위치에 따라 다이렉트 콘스턴트가 다르면 우리가 그걸 로컬하다 또는 인호모지니어스하다. 균질하지 않다. 위치별로 다르니까. 로컬이라고 말하면 좀 더 유식한 말인데 어려운 말을 쓰는 거고, 너무 축약된 단어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자물리 같으면 저런 프로퍼티를 로컬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풀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한다면 이 특징은 인호모지니어스한 특징이에요. 위치에 따라 다이렉트 콘스턴트가 다르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게 타당하고, 아직 호모지니어스하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그럼 얘도 미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 입실론도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두 항으로 써야 되겠죠. 왼쪽 곱 미분한 거, 또 오른쪽 곱 미분한 거. 왼쪽 곱 미분을 먼저 하면은 그건 그레디언트 입실론
도트 그레디언트 파이 이런 연산이 될 거고요. 뒤에 것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빼기 입실론 밖으로 빠지고 라플라시안 파이 이렇게 써지겠죠? 이 좌변이 뭐였죠? 다이버전스 D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D 필드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다이버전스 D가 뭐지? 얘가 뭐예요? 로 F잖아. 로 F. 이 친구들이 프리차지를 소스로 하는 필드, D 필드 우리가 했잖아. 됐어요. 이제 이항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겠지. 이항해서 이걸 라플라시안 형태로 써보면 라플라시안 파이는 해서 쓰면은 그레디언트 입실론 도트 그레디언트 파이 나누기 입실론 여기다 더하기로 씁시다. 같은 부호니까 는 하고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야 되겠죠? 로 F 나누기 입실론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게 포아송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포아송 이퀘이션이에요. 여기 보면 입실론이 들어있고 여기도 입실론이 들어있죠. 그레디언트 입실론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이 매터가 아닌 진공에서 포아송 이퀘이션과 다른 점이에요. 진공에서 포아송 이퀘이션은 뭐였냐면 라플라시안 파이가 마이너스 로 오버 입실론 제로였잖아요. 이게 진공일 때 이야기고 이거는 베큐 차지 디스트리뷰션 부분에서 여기서 차지는 프리 차지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폴라리제이션 차지일 수도 있고 무슨 차지가 될지 몰랐던 거고 지금 이거는 프리 차지가 오고 이거 기억하기 어렵죠? 이거 누가 기억하겠어요? 저도 기억 못해요. 유도를 할 수 있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분류를 해봅시다. 4 했으니까 5도 가야 되겠지? 여기서 만약 입실론이 위치의 함수가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이게 일정하다면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그게 5번째 분류가 되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and homogeneous 다이렉트릭이다. 요 세 개,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호모지니어스. 형용사가 3개 나오니까 형용사인가 뭐 부사인가 뭐 리니어 3개 나오니까 이걸 줄이고 싶겠죠? 이걸 줄여서 LIH라고 불러요. LIH 다이렉트릭이다. 이거보다 더 줄이고 싶어? 약간 무식하게? 좋은 다이렉트릭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주 좋은 다이렉트릭, 계산하기 좋은 다이렉트릭은 입실론이 상수인 거. 다시 말하면 그냥 입실론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위치 함수도 아니고.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건데 이게 제일 쉽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항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포아송 이퀘이션이 라플라시안 파이 이퀄 마이너스 로 F 나누기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는 사실은 입실론이 다 위치 함수였는데 여기가 위에 거는 위치 함수인데 얘는 위치 함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그 머티리얼 안에서는 똑같다. 이거 기억하기 되게 쉽죠. 진공일 때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이라는 건 일종의 스크리닝, 차지를 얼마나 주변의 물질이 막아주느냐. 차지 스크리닝의 관점에서 기억하면 좋은데 진공은 스크리닝을 입실론 제로만큼 해요. 차지를 그만큼 작아진 걸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유전 물질은 다이렉트릭에서는 진공보다 더 물질이 dense하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가 들어가면 차지를 스크리닝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분모에 입실론이 들어간다. 물론 디테일한 차이는 여긴 로고, 여긴 로 F 그것까지 다르지만 그런 건 기억 못할 테고 인더 롱텀에는 여러분들 그런 건 기억 못할 테니까 숏텀에 이번 학기는 기억해야지. 시험 보니까. 예, 평생은 기억 못할 거야. 평생 기억하려면 분모에 들어가는데 얘들이 스크리닝이니까 나눠주는 놈이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LIH 다이렉트릭이 뭔지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다. 그게 상수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보죠. LIH 다이렉트릭만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거죠. 앞에서 했지만 라플라시안 파이가 마이너스 로 F 나누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입실론 제로였던 것이 입실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것은 전하 분포가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죠. 전하 분포가 없는 자리에서는 얘는 0일 수도 있죠. 또는 0. 로 F가 0인 자리에서는 로 F도 위치의 함수니까 로 F가 0이 아닌 데서는 이렇게 쓰고, 로 F가 0인 데서는 그냥 0이니까 뭐 어차피 입실론이 있으나 마나 그죠? 로 F가 0인 데서 입실론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그 전자기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필수적인 쿨롱의 법칙을 미니멈으로 줄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도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LIH 다이렉트릭이 되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되겠나?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노멀 컴포넌트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n.e2 아니죠. 물질이 지금 폴라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D2, n.d2 빼기 D1이 시그마 F, 이게 매터가 있을 때, 다이렉트릭 매터가 있으면 이걸 써야 돼요. n.e2 요따로 오면 안 돼. 자, 근데 얘가 뭐라고? 입실론 2, E2. 얘는 입실론 1, E1. 그죠? 그러면 정리했으면 입실론 2, E2n, 입실론 1, E1n을 서로 빼면 시그마 F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노멀 컴포넌트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어요. 이건 1이란 물질, 2란 물질. 이쪽은 입실론 1이라는 다이렉트 콘스턴트를 가졌고, 이쪽은 입실론 2라는 다이렉트 콘스턴트를 가졌다.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얘는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같은 물질, 얘는 전체가 같은 물질. 이런 의미죠. 위치별로 이 안에서는 최소한 상수다. 경계에선 그게 바뀌기 때문에 D필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첫 번째고, 탄젠셜 컴포넌트는 어떻게, 탄젠셜 컴포넌트의 경계 조건은 뭐예요? n 크로스 E2 빼기 E1이죠. 다시 말하면 E2t, 그다음 E1t인데 얘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연속이니까 얘는 영향받지 않죠. 이쪽만 바뀌었지. 이쪽만 바뀌었어요. 매터가 있기 때문에 유전상수가 여기 들어가고 탄젠셜 컴포넌트는 영향이 없어요. 이거 두 개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도 했지만 폴라리제이션 벡터. 폴라리제이션 벡터는 입실론 제로 카이 이 필드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D는 입실론 2잖아요. 입실론 2고 이거는 카파 2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써 있었죠? 컨닝한 것처럼 됐네. 자, 요거 두 개를 조합하고 싶어요.
이걸 두 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2를 소거하고 얘를 D에 대해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2가 카파 2 입실론 제로분의 1 D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입실론 제로 상쇄되고 카파 2분의 카이 2 이 필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기서 앞에서도 봤지만 카파 2는 1 더하기 카이 2였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 카이 2는 1, 카파 2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분모 쪽을 바꾼다면 카이 2 나누기 1 더하기 카이 2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이나 보면 카파이나 카이나 이런 것들은 0보다 큰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아지는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작거나 같은. 그래서 이 폴라리션 벡터의 D, 이거 아니고 이 D죠. 이거 뭐야 이거. D로 지금. 이건 편집이 불가능하네. D죠, D. 폴라리션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따진다면 그것은 1 더하기 카이 2분의 카이 2 한 다음에 D필드 크기 이렇게 돼버릴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거가 D필드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폴라리제이션의 크기가 D필드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 방향은 같은 방향. 방향은 같고 크기는 준다. 다시 말하면 폴라리제이션 벡터는 D필드랑 같은 방향. D필드의 소스는 뭐다? 프리 차지. D필드는 프리 차지로부터 얻고 폴라리제이션은 그 방향인데 D필드보다 작아. 크기가 작아.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리니어한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물질은 D필드나 그러니까 D, P, E 이놈들이 죄다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하니까 어느 하나 하면 나머지를 알게 돼. 근데 결국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D는 P랑 항상 같은 방향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0보다 큰 상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평행판 측정기. 평행판 측정기인데 진공에서의 평행판 측정기와 사이에 매질이 채워져 있는 평행판 측정기.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자, 평행판 측정기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극한 두 개가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 QF, 즉 마이너스 QF. 굳이 프리차지라고 F랑 기호를 붙이고 다니고 있죠. 왜냐하면 저거 안 붙이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프리차지인지 폴라리제이션 차지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차지 그러면 그건 대부분 프리차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Q라고 썼을 거를 요 동네 오면 그걸 좀 구별하는 게 안전하죠. 여기서 얘가 일정하다. 전하가 보존되는 상황.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물질 LiH 물질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극판 사이 거리는 D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면적은 A다. 일반적인 평행판 측정기. 자, 여기서 저쪽으로 뭐가 바뀌겠는가? 이런 걸 지금 해보려고 해요. 전하는 보존된다. 그거 옮겨 써놓고
나머지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 필드부터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 심플 퀘스천이지만 헷갈릴 거예요. 상당히 헷갈려요. 차분히 하면 안 헷갈려. 자, 이쪽 문제는 쉬워요. 이쪽 문제는 쉽게 일단 해결합시다. 뭐지? 그 전기장이 무한전압 평면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쪽으로도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이쪽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 마이너스로 써야 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차지니까, 근데 여기서 시그마가 프리 차지였으니까 시그마 F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는 음극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무한전압 평면에서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둘을 더해야 되니까 둘을 더하면 이제 바로 답을 알죠? 나머지 지울게요. 가운데 이쪽으로 전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전기장을 E 제로라고 쓰기로 할게요. E 제로라고 쓴다면 그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F, 방향 아래쪽인데 방향도 당연히 아니까 그냥 이렇게 크기만 쓸게요. 시그마 F는 면적으로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QF 나누기 입실론 제로 한다 면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전기장의 크기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D필드를 굳이 구한다면,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한다면 D0는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P인데 P가 없잖아요. 이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걸 내려 쓰면 되니까 QF 나누기 A인 거죠. 폴라리제이션 없고. 자, 좋아요. 이쪽에서는 뭐가 바뀌었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거 지금 이렇게 중간에 하나 안 썼네? 이게 시그마 F죠? 시그마 F고 그게 QF 오버 A죠? 자, 입실론을 채웠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 이 필드부터 시작할까요? 안 돼요. 왜? 이제 폴라리제이션 차지가 존재하거든. 이 안에 벌크 안에 요 매질을 채웠기 때문에 폴라리제이션 차지가 생겨나요. 이 필드에 비례하게.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겠어? D필드를 구해야 돼. D필드는 프리 차지만 소스로 갖는 필드니까. D필드 입장에서 보면 가운데 매터는 있으나 마나죠? 왼쪽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D필드는 시그마 F예요. 요 내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이고. 그렇죠? 이해했죠? D필드의 소스는 프리 차지 뿐이니까. D필드의 가우스 법칙. 바운드 차지는 D필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알면, 아, 그래? 입실론 알면 이게 뭐지? 입실론 2인데 2를 안 해? 그래서 이 필드는 시그마 F 나누기 입실론이라는 걸 알아요. 알게 돼. 그죠? 다시 말하면 저 앞에 나온 다른 기호로 쓴다면 이 입실론은 다시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파 2니까 시그마 F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카파 2분의 1로 묶으면 앞에가 E0잖아요. E0, 이 필드가 어디 갔어? 맞죠?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걸 쓰고 난리야? 시그마 오버, 오케이. 요만큼이 이 필드의 제로죠? 이 필드는 카파 2분의 1만큼 줄어든 거지. 카파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필드가 줄어들어요. 왜? D필드는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어. 매질이 덴스해졌어. 그래서 이 필드가 더 작아야만 D필드가 똑같게 될 수 있죠. 여기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폴라리제이션을 구한다면 이 동네에서 폴라리제이션 얼마다? 종이에 따라 D는 입실론 제로 2 더하기 P 그러니까 이항에서 쓰면 P는 D 빼기
입실론 제로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해놨잖아. 시그마 F 빼기 입실론 제로 시그마 F 나누기 입실론. 그러면 1 빼기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 가로 닫고 시그마 F 이렇게 되죠. 얘도 시그마 F보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놔둘까요? 굳이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같은 문제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에다가 이런 걸 유전체를 채웠다. LIH 다이렉트릭을 채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질을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E 필드와 D 필드만 살펴봤고요. 포텐셜 뭐 이런 것도 따져볼까? 포텐셜 디퍼런스. 양당 간의 포텐셜 디퍼런스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 거 기준으로만 주로 보면 되겠죠. 처음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족보니까 이쪽은 그죠? 나중 것만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음극에서 양극까지. 그죠? 왜냐면 이게 파이 플러스에서 파이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이 필드의 선적분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거잖아요. 데피니션대로. 이 필드와 포텐셜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이 필드 우리가 계산해 놨으니까 얼마였지? 요거였죠? 시그마 F 오브 입실론 제로니까 마이너스고 시그마 F 오버 입실론 제로. 전기장이 지금 어느 방향이야? 지금 마이너스 극판에서 플러스 극판 쪽으로 가는데 전기장 아래쪽이네. 그러면 적분 방향이랑 전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길이 D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디 갔어? 오케이, 이거를 원래 거 E0로 바꾸기 위해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카파 2 분의 E 필드 곱하기 D 이게 되겠죠? 분자 E 필드 제로 곱하기 D 이게 원래 포텐셜이잖아요. 원래 포텐셜 디퍼런스를 카파 2로 나눈 만큼 카파 2 내보다 큰 숫자고 그거나 같은 숫자고 그래서 얘는 원래 포텐셜 디퍼런스보다 작거나 같죠. 포텐셜 디퍼런스가 줄어요. 학생들이 혼동하기 되게 쉬워. 지금 Q가 일정이라고 했지? Q하고 파이는 동시에 일정하기 어려워. 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항상. 결과적으로 파이가 바뀌었죠? 파이가 줄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줄어들어요. 오케이. 뭐 전기용량 나중 거 입실론 곱하기 A 나누기 D. 그죠? 입실론은 뭐야? 카파 2 입실론 제로 여기 D니까 요게 원래 전기용량 C0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0보다 크다. 전기용량은 커져요. 오케이. 폴라리제이션 여기 이미 계산해 놨는데 폴라리제이션 뭐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죠. 다르게 계산해 보면 카이 2 입실론 제로 2 벡터 방향은 다 쓰지 맙시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카파 2 빼기 1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뭐였지? 이 필드가 카파 2분의 입실론 제로니까 카파 2 빼기 1 나누기 카파 2분의 입실론 제로 2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뭐 얘는 1 빼기 카파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앞에 거는 그냥 입실론 제로 2 제로고 빼기 뒤에 거는 입실론 제로를 카파 2로 나눈 거 여기 있잖아요. E 필드죠. 입실론 제로 카파 2로 나눈 E 필드니까 입실론 제로 2 입실론 제로 2 그래서 묶으면 입실론 제로를 묶으면 2 제로 빼기 2 이렇게 돼요.
이거 좀 배기 싫으니까 앞에다 빼면은 입실론 제로 2 빼기 2 제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제일 마지막 표현은 지금 왜 끌고 나왔냐면 이 필드와 P를 써보기 위해서인데 제일 마지막 식 또는 그 위의 식을 이항을 해보면 이 필드는 E 제로 빼기 입실론 제로분의 P 이런 릴레이션 얻게 돼요. 이항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건 이제 유니버설한 식은 아니고 지금 요 식은 유니버설한 식은 아니고 평행판 축전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앞에 붙는 요 숫자, 이게 지금 요 개수를 뭐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P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개수가 지금 1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개수가 1인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가 1이에요. 여기다 보통 우리가 어떤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숫자가 3분의 1이면 스피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좀 지나면 이게 1이면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라는 것은 사실 완벽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극판 사이를 완벽히 막아버리고요. 사이에 플레이트가 왔다는 거는 어디를 봐도 이 물질만 보이잖아요. 이걸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 방법이 1인 거예요. 100%. 그래서 이 개수가 1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어일 때 스피어. 다이렉트릭스가 모양이 스피어다. 모양이 스피어면 그럴 때는 100% 얘를 실딩을 하지 못하고 3분의 1만, 왜 3분의 1이 되는지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걸 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요 비슷한 계산을 앞에서 살짝 했어. 다이렉트릭 나올 때 요 계산이 중간에 지나가는데 그때 그걸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요 숫자를 지금 여기서는 1인데 이 숫자를 디폴라리제이션 팩터라고 우리가 불러요. 디폴라리제이션 팩터. 평행판 축전기일 때는 얘가 1이고 스피어일 때는 얘가 3분의 1이다. 기억하면 좋죠. 니들일 때는 제로예요. 니들일 때는 얘가 제로가 돼. 그러니까 평면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100% 스크리닝을 해. 100% 디폴라이즈 팩터가 1이야. 얘가 스피어면 3분의 1이야. 얘가 니들이야. 이 방향으로 길어. 그러면 전혀 스크리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디폴라이제이션 팩터가 제로가 되죠. 양수고 0부터 1 사이의 값이 될 수 있는데 0은 니들, 3분의 1은 스피어, 1은 평평한.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 전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컬 필드라고 불러요. 공식 용어예요. 중요한 용어. 로컬 필드라고 불러요. 이제로 더하기 로컬 필드. 로컬 필드는 마이너스 디폴라이제이션 팩터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라지 p. 정리된 수식을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처음 나타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정리된 형태로 몇 번씩 보게 될 거니까 필요하면 그때 또 로컬 필드란 말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로컬 필드다. 시간이 이렇게 한 15분 정도 있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
유전체 속에 포인트 차지를 놓았을 때 보통 메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하죠. 유전율이 입실론이다. 이거에다 프리 차지를 놨다. Q. 당연히 프리 차지죠. 그냥 Q라고 쓸게요. QF라고 굳이 안 써도 되겠죠? 프리 차지 놨어요. 포인트 차지를 유전체 속에 놓으면 공기 중에 또는 뭐 매터 속에, 물 속에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고무 속에, 뭐 기름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됐겠냐? 진공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요. 뭐부터 따져야 되지? 매터가 나타나면 뭐가 제일 쉬워? 이 입실론이라고 딱 쓰는 순간 우리는 LIH이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입실론이라고 상수처럼 썼으면 아 이거는 말 안 해도 LIH야. 말 안 해도 이거 LIH인가요? 물으면 이번 학기에는 효과적인데 선생님이 그래 잘 배웠구나 착하다 내 새끼가 하지만 다른 쌤한테서 LIH인가요? 그러면 소리야 지금 LIH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LIH는 요효과에만 나오는 단어거든. 딴 데는 다른 형용사와 수식어를 쓴단 말이야. 유니버설한 건 아니에요. 잘 안 통해. 다이내믹 콘스턴트 입실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입실론 쓰면 LIH야.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스텝. 뭐부터 해야 돼? 요즘에 뭐 전기장, E필드, D필드 다 구하고 싶어. 폴라리제이션까지. 뭐부터 해야 돼? D 구해야 되지, 그지? 왜? 그게 제일 쉬우니까. 4번스 D가 로 F니까 얘가 로 F를 주는 놈이 그것과 관계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얘가 프리 차지구나. 선생님 Q라고 썼지만 얘가 QF구나 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책 봐봐요. 책에 QF로 써 있습니까? Q로 써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 되잖아. Q로 써 있죠? 그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QF로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책에도 Q로 그냥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D필드 다이버전스 식은 우변이 로 F잖아. 프리차지, 그러니까 이게 프리차지인 걸 인식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걸로부터 가우스 법칙을 쓴다.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아야 되겠죠. 적당히 잡아서. 반지름 R이 되는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아서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령을 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 될 테고 표면적에서 이 표면에서 D필드는 레디얼 방향 성분만 가질 거고 이게 지금 뭐죠? D 도트 DA 서피스 적분 이거 한 거잖아. 그러면 우변이 뭐 해야 되지? 뭐죠? 이 로 F를 부피 적분해야 되잖아. 부피 적분하면 이 안에 뭐 있어? 차지 하나 있네. Q. 여기다 입실론 제로나 입실론 쓰면 틀리지. 바로 틀려. 단위가 안 맞아. 됐네? 그래서 D필드 구했어. D필드는 4파이 R 제곱분의 Q 방향은 R 방향이구나. 이걸 제일 먼저 구해놓고 이게 퍼스트 스텝이에요. 신속하게 1, 2 정도 뭐 1, 2면 끝나요. 사실 요건 설명이고 1, 2 저 같으면 가우스 법칙 1, 2에서 쓴 다음에 D필드 구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살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E필드 구해볼까? E필드와 D필드의 관계는 뭐지? 뭐예요? 입실론 곱하기 2가 D잖아. 요것들의 계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입실론이 바로 그 역할을 나누기만 하면 돼. 그래서 E필드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방향 R 방향이죠. 요 동네를 배웠는데 여기다 입실론 제로 요 따위로 쓰면은 바로 틀려요. 이건 부분 점수를 안 주고 그냥 그어버려. 왜냐면 그 프리스페이스에서나 해당하거든. 메터 속에서는 스크리닝 돼야 돼. 그거보다 줄어들어야 돼. 전기장이 줄어들어야 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그게 그거지.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아는 사람 눈에는 그건 엄청난 차이야. 그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고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걸 D필드를 일단 들어가고 나면 입실론 제로를 습관적으로 쓰면 안 돼. 내가 진공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반성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안 틀릴 것인가? 틀리면 어떡하지? 잠깐
잠깐 머릿속에서 지지를 한번 일으킨 다음에 이런 걸 항상 해야 돼요. 두 번째 스텝 이 필드 구하고. 좋아요. 뭐 그다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 P도 구하려면 구하고 뭐 포텐셜 구하려면 구하고 할 수 있겠는데 뭐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만 하나 해봅시다. 만약 여기에 이 인피니트 다이렉트릭 안에 지금 Q가 하나 있었고 Q 주변에 전기장이 이와 같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차지가 왔다면 Q 프라임이 왔다면 거리 R 떨어진 점에 Q 프라임이 나타나면 얘가 받는 힘은 무엇일까? Q 프라임이 받는 힘은 무엇일까? F는 Q 프라임 받는 힘 by Q 프라임에 작용하는 힘 Q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Q 프라임 곱하기 E by Q겠죠. Q에 의한 이 필드를 Q 프라임에 액션을 해야 되죠. 요건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니까 Q 프라임 곱하기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방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니까 뭐 멀어지는 방향 그 방향 R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프라임 R 이렇게 돼요. 쿨롱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쿨롱의 법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프라임이었는데 그거는 진공일 때 진공에 서로 다른 차지가 있을 때고 매터 속에 입실론이라는 인피니트 다이렉트릭 속에 두 전하가 오면 두 전하 사이 힘도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힘이 바뀌어. 힘은 메저러블 한 거야.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야. 측정 가능해요. 힘이 줄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하고. 이거 너무 진도를 늦게 가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그 다음 8절은 말로 해야 되겠다. 8절은 유도하기 귀찮으니까. 뭐 에너지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에너지. 정전 에너지 밀도 UE. 정전 에너지 밀도도 진공일 때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필드의 제곱이었잖아요. 이것도 이 경우는 2분의 1 입실론 E 필드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 개념적으로 쉬우니까 원래 입실론 제로였던 거 입실론으로 바뀐 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또는 이거를 2분의 1 D 필드 내적 E 필드 이렇게 써도 되겠죠. D가 곧 입실론 E니까. 그죠? 어떻게 써도. 이건 뭐 간단히 유도할 수 있고 책에 있는데 하지 않겠어요. 그냥 바쁘니까. 자, 그걸 안 하고 대신 예제를 하나 풀기로. 예제. 스페리컬 커패시터. 스페리컬 커패시터. 반지름 A, 반지름 B, 구면이에요. 스페리컬 한 축전기예요. 안쪽에 도체구, 바깥쪽에 도체구 사이 공간을 채웠어요. 입실론이라는 물질로 채웠어. 스페리컬 커패시터인데 반지름 A, 반지름 B, 구면 이거를 내부 공간을 입실론으로 채웠어. 안쪽에는 플러스 Q, 안쪽 극판에 플러스 Q, 바깥쪽에 마이너스 Q를 대전시켰어.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 정전 에너지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양한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사기스러우면서 쉬운 루트는 이거 앞에서 전기 용량 했었는데 이게 4파이 입실론 제로였는데 여기서 입실론으로 바뀌었으니까 입실론으로 바꿔버리고 나누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E3분의 Q의 제곱으로 해갖고 내가 계산을 한다. 아주 깜찍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초고속 계산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저라면 시험이라면 급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기억한 거를 이용해서 이거 원래 진공이었으면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었는데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으로 바뀌었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맞게 나와요. 이게 숏컷, 바람직하지 않죠. 시험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보다 좀 더 롱 버전은 천천히 해야 되겠죠. D필드부터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D필드 구한다. 가우스 법칙, 가우시안 서피스 잡아서 반지름 R, 그러면 4파이 R 제곱 dr이 내부에 들어간 총전압 라지 Q. 그래서 D필드를 구한다. 4파이 R 제곱분의 라지 Q R 방향. D필드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E필드 구한다. E필드는 뭐다? 입실론 분의 1 D필드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제곱분의 라지 Q R 방향이다. 세 번째 무슨 세 번째? 여기서 끝. 이걸 부피 적분해? 부피 적분하면 되겠죠? U2를 세 번째 U2를 구해. 스몰 볼륨 정전 에너지 덴시티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이었죠? 이걸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6 파이 입실론의 제곱 R의 4승 이 앞에 32 입실론 파이의 제곱 입실론 하나 라지 Q 이렇게 되겠네. Q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 앞에 여러분들은 다 상수고 R 4승분의 1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걸 적분한다. U2 dV 적분 U2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구대칭이니까 앵글 파트는 적분하자. 4파이 R 제곱 dr이겠네. 그러면은 32파이 제곱 입실론 분의 Q의 제곱 밖으로 빼고 4파이도 밖으로 빼고 R 4승분의 R 제곱분의 1 dr 적분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A분의 1 B분의 B니까 뭐예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하냐? 그래서 다 됐네. 파이 없어지고 8 그러면 8파이 입실론 분의 Q의 제곱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 형태 맞죠? 눈으로 암산하면 이게 내려가니까 4파 입실론 8 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맞잖아. 맞네. 똑같다. 슬로우 버전, 바람직한 버전, 숏컷, 과격한 점프가 막 있죠. 그러다 뭐 틀렸다고 딱히 굳이 구하라고 안 했으면 여러분 이쪽도 할 수 있고 이쪽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9절 포스 생략. 포스는 뭐 과감하게 생략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11장. 11장은 엄청 중요해요. 11장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11장은 무지 중요해. 11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어드밴스된 수업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어요.